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벌써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20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좀 에어컨을 꺼놨더니 약간 푹푹 찌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날씨가 찜통이 벌써부터 좀 온 것 같아서 올 여름이 지금부터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보면은 코스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더니 그 추세를 타서 연 이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코스닥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연속되고 있는데 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때가 되면 다 키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코스닥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이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주가가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 또 시장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을 좀 많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기와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민감도가 떨어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 분위기가 좋잖아요. 알테오젠이 먼저 축포를 쏘고 그 다음에 3천당 제약이 날라갔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장 마지막 무렵에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 이전까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가 그나마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살려주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장중 3%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 그 증권가에서 165불 목표가를 찍어놨는데 오늘 157불까지 올라가면서 시가 고가 흐름 속에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 있고,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RSI 지표상 초과열권에 미 증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미 증시가 더 달린다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만간 조정을 받을 건데, 그 조정에 국내 이제 코스피 시총 상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코스피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코스닥은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약간 좀 시장을 보면서 좀 많이 헤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빈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종목군도 몇 개만 딱 매매하고 끝내버리는 흐름에서 매일 하루가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고래도 초반에 좀 들어갔다가 일정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균 PBR 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상단을 뚫어버리고 18년도 고점을 다다른 상태에서 내일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일단 결전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이제 근데 대한고래 쪽은 제가 볼 때는 끝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제 정부가 재료를 계속 주잖아요. 보통 보면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하고 대통령이 자꾸 나와서 푸시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하나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이 나와서 이 언론에 얼굴 노출하고 포항까지 달려가면서 왜 오늘 갑자기 포항에 가서, 예? 포항을 무슨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갑자기 영일만 항 횡단 고속도로를 3조 4천억을 집행해서 조기에 만들겠다. 15년 된 수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이 의지를 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21일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까지 나온 상태에서 내일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것인가? 매일같이 지금 뭔가 나온 거잖아요. 19일 날 예상치 못했던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이 브리핑, 그리고 장 끝나고 20일 날 나왔던 엑스모빌, 그리고 21일 날 새로운 게 뭐가 나올 것인가.
머리를 많이 굴려봐도 뭐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주의를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대한고래, 엑스모빌 그리고 21일 단기 결전의 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중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연속이 될지 좀 귀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거의 시장은 전멸 수준의 침체된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고 코스피 우량주 장세 속 코스피가 일단 2,80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 계속 코스피만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우량주들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도 이 일정들이 올해 10월달, 9월달에 폴란드 2차 계약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도 조정시 봐야 될 것 같고 조선도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은 못하지만은 오늘은 굉장히 방송을 늦게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좀 보시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내용들은 뭐 별거 없습니다. 내용들은 별거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은 보시고요. 오늘 대한고래의 경우 전일 시간 외에 단독으로 엑슨모빌이 언급되었는데 9시 뉴스에 엑스모빌이 단독이 아니라 이제 뭐 확정을 줘서 발표가 되었고 뉴스로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가스공사가 6% 갭을 띄워버리더라고요. 어제 시간에 이 약보합으로 마감됐던 주가를 시가갭 6%로 띄우고 뭐 TK락 시가부터 쏴 올리면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스타트는 엑슨모빌과 거래했던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서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제 나중에 이 특징주를 붙이고 올라왔었는데 끼가 좋잖아요. 종목이 뭐가 붙었으면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라 오늘 장주한테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걸 보여줬고요. 저도 늦게 봐서 갭을 뜰 때 보긴 했는데 이 갭에 돌파로 따라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윤통이 3조 4천억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발표를 딱 하자마자 이제 뭐 먼저 동방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코론 글로벌이 움직였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방송에서는 회원님들한테 코론 글로벌이 찐인 것 같다. 왜냐면 영일 항 지분을 15% 가지고 있고 얘도 끼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이슈에서는 동방은 상한가를 못 갔고 코론 글로벌은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넥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영일 항 근처에 이 철강 공사를 가지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상을 갔었고 그래서 어제 상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끼가 있기 때문에 동방은 상을 못 가는 종목, 코오롱 그래도 상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올라올 때는 코오롱이 상 갈 확률이 훨씬 높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분류할 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엑슨모빌도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없다가 생긴 이슈였기 때문에 신선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윤통 3조 4천억 투자 즉 영일만 항해 인프라를 하겠다. 이거 계속 밀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내용이라 와 이것도 나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론 글로벌 상은 잘 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2018년도 고점이 65,000원입니다. 이 턱밑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일단 뭐 장대 양봉 초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한 방에는 절대 죽지 못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모든 고점들을 탁탁탁 깨고 올라가면서 월봉상 이 마디 구간 여러 번에 걸쳐서 매물대를 만들어 놨던 이 구간에 근접했죠. 65,000에서 7만원대가 가장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MSCI 편입 기대감까지 이 말을 하는데 일단 팩트로 말을 하겠습니다. 유통 시총 비율이 3조 5천억 이상이어야 MSCI에 편입이 됩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는 대주주 비율이 약 6, 70% 가까이 되는데요. 종목이 맞나? 뭐 이따 한번 봐보면 6, 70%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6조에 육박하죠. 그러면은 지금 대충 전체에 이제 뭐 30%라고 잡고 2조 그러니까 30%가 좀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한 1.6조에서 1.7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3조 5천억을 넘어가려면 시총이 8조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50%더 올라야
이 시가총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신고가 가면 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95,000원 딱 찍어버리면 맞나? 95,000원 찍으면 MSCI 편입입니다. 그 전에는 좀 힘들겠죠? 95,000원 찍으면 일단은 편입이에요. 95,000원을 찍으면 한전이 12조고 95,000원을 찍으면 얘는 8조 넘기면 MSCI 편입입니다. 그 정도의 임팩트를 줄 것인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즉 MSCI로 배팅을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고래는요 21일 전략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미 석유공사 사장이 거좀 다 말해놓은 내용에서 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는 최소 내년 중반에 가서야 진행될 것이고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다. 왜? 이 조각률이라고 하죠. 이게 기존에 12%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게 12%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국부 유출 때문에 이런 논의,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이다. 그럼 뭐가 나올 것이야? 이게 이제 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브리핑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엑슨모빌을 포함한 이제 뭐 다 까졌잖아요. 말레이시아의 국영 기업 페트로시아 그 외 세 개의 메이저 이 석유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얘들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로드쇼를 펼치면서 많은 쪽을 일단은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90%는 35억 배럴이 확실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강하게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 목요일날 석유공사 사장의 브리핑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왜 이렇게 이 양반 자신이 없어 보여라고 했었는데 오늘 시장을 땡긴 거는 엑슨모빌이라는 과거 글로벌 시총 1위 였던 이 엑소모빌의 이 참여 가능성의 시장은 배팅을 한 거죠. 또한 아브레오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엑소모빌도 같이 검토를 했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이 생각이 이제 더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이제 나온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돼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찌됐든 시추는 할 거고 추후에 기업들은 추가가 될 것인데 이 안에서 또 다른 종목군들이 계속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C 합병설로 SK이노베이션이 거래대금 1조를 터뜨렸는데요. 이건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DB하이텍도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슬라를 통과를 한다 그러면 메이저 쪽에 이 전장용 반도체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12인치 구닥다리 레거시 파운드를 하던 애가 전장용으로까지 확대됐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레벨업을 시켜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장 마감하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제, 삼천당 그리고 리가캠까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왔고요. 일단 팩트는 그래요. 지난번에 Y바이오로직스, HK노엔 뭐 3자 함께 해서 1조 6천억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ADC 시장에 이런 폭발적인 기술 이전이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8조 이상의 기술 이전을 한 리가캠이 안 가는 게 이상한 상태에서 오늘 쏴버렸는데 사실 이제 IR을 내일 합니다. IR을 앞두고 올라왔다. 그러면은 충분한 기대감을 있고 내일 만약에 미 증시에 뭐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개파락을 해서 많이 밀리면은 내일도 오전에 좀 봐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없은 사람이라면 이미 한 차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는 쪽은 전부 플랫폼 제약바이오 뿐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플랫폼이죠. 사파 플랫폼. 그래서 이 딱 그냥 명확하게 제약바이오를 보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 신약에서는 HLB 그 다음에 오스코텍 유한양행 두 개로 딱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 플랫폼에서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그리고 리가캠 에이프릴 뭐 여기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ABL 바이오까지 넣어서 봐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외로는 사실은 뭐 뚜렷하게 볼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냥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계속
좋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2차 전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고통의 연속인 듯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금일 뭐 아침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가 갑자기 시장 박살나버렸던 이유는 에코프로 BM의 3조 자본 조달 이슈에 다시 빠지는 흐름인데, 인터배터리 관련 이슈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ESS만 주목과 발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ESS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 돌리려면은 어찌됐든 바텀 피싱은 나올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수 폭락을 누가 막을 건데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바텀 피싱은 2차 전지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전고체 쪽이 더 밀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네요. 에코앤드림을 보고 있어요. 사실 에코모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밀리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코앤드림 좀 보는데 쉽게 좀 안 밀리는 것 같고, 서진 시스템이 오늘 불성실 지정 법인으로 이제 시간에서 지정이 됐는데 뭐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자, 태양광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솔루션 저가가 내려오면은 얘는 뭐 제가 봤을 때 하반기라고 해봤자 8월 달부터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뭐 많아야 2달 이기 때문에 바닥 잡으면은 이런 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면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다 단타밖에 안 돼요. 단기 스윙 뭐 많이 먹으면은 뭐 10에서 15% 먹고, 적게 먹으면은 이제 뭐 3에서 5% 먹는데, 이게 고가권에서 가면은 제 개인적인 성향은 이게 끊어먹게 됩니다. 3에서 7%씩만 이렇게 끊어먹다 보면은 좀 수익이 성이 안 차죠.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거는 그냥 좀 모아가면서 가도 되는 종목군들이라,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을 뭐좀 유연하게 찾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좀 주목하고 좀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출 데이터 확인하시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도 수출 데이터예요. 이쪽 세 개 섹터는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 확인을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장 철저하게 돈 쏠리는 종목에 아침에 매우 빠르게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바로 죽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신고가 윗구간 돈이 많이 들어오는 친구들만 살아서 움직이는 장세이고, 선취매하기는 좀 부담되는 위치에 많이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한데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고가 있는 종목군들을 치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당일에 강했던 테마 중에 1등줄 찾아서 그냥 매매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인 것 같고, 이것저것 온라인은 쪽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화장품과 푸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석유 공사 사장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보면서 이제 내었던 내용들 적어 놓은 겁니다. 올해 말 심해 지역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하고 2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도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해외 투자 유치 협상 단계로 가려면 빨라도 내년 중반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갈 첫 탐사 시추는 해외 투자 없이 석유공사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탐사 시추란 바닷물 땅속 구멍을 뚫어서 정확한 매장량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첫 동해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공사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부유출 유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추가로 뭐가 나올 것인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뭐 지수 빠르게 보면 벌써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 빠르게 보면은 일단은 뭐 코스닥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이 구간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려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 롱바디 음봉이라고 하죠. 롱바디 음봉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냥 버틸만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뭐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뚫고 나와서 차트 큰 걸로 봐볼까요? 코스피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매물이 있는
구간을 뚫은 거죠. 이 롱바디 운봉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2820포인트가 단기 저항은 될 수 있겠지만은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닥이랑 다르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경신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봉에서 고점을 이때도,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 올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고점을 넘기고 고점 트라이 하고 넘기고 하는 흐름이라 아직까지는 뭐 페이크 없이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좀 보면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 피레침의 이 중심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면 뭐 추세가 연속되는 거고, 아니면은 보통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될, 제가 봤을 때는 자리 같고, 삼성전자 뭐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를 제가 봤을 때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뭐 했다라는 이슈가 좌우지간 나와줘야 2위를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뚜렷하게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잠깐 빼고요. 일단 뭐 대한고래부터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한국가스공사, 어제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이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이때 5일선 아침에 시가 저가를 하면서 단일가에서 5일선 잠시 깨고 종가상 5일선 붙여놓고 아직까지 종가상 5일선을 단 한 번도 훼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초급등주 성격으로 올라왔고요. 상승의 각도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죠.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 속에서 5일선하고 이제 종가상 이격도가 슬슬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이 월봉의 첫 번째 강력한 저항이죠. 이때도 첫 번째 저항이었어요. 51,000원이 어느 자리였냐면 51,000원이 처음에 이제 올라왔을 때 5만원 근처까지 단기간에 오면서 앞산의 저항을 받은 거죠. 어찌됐든 앞산의 저항을 받은 거고, 이 6만원이란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6만원이란 구간이 이 저항을 일부는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매물이라고 해야 될게요. 여러 개 뭉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5,000원 구간이, 이 구간을 바로 넘기겠냐 라는 거는 지금 신규 투자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무리 강하게 월봉상 오르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하게 오르더라도 윗골을 달고 약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이렇게 밀렸다 다시 가는, 그래서 내일 뭐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65,000원 선에서 맥시멈 7만원까지 본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어렵다. 여기에서 단기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목표치는 제가 봤을 때 10%예요. 7만원이 제가 보니까 10%인데 상승 목표치는 10만원인데, 빠졌을 때는 추가로 이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단기가 좀 크게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DK락이 아침에 갭을 굉장히 높게 뜨더라고요. 9% 출발을 해서 바로 엑스모빌 뭐 이슈로 바로 올라가면서 아침에 시가 100억 들어오면서 쭉 올라서 바로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이 여기에서 특징주 붙이고 대장주가 이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거래대금 많이 터트리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거든요. 제가 거래대금 볼 때는 여기에서 거래를 붙였는데 바로 이제 롱바디 음봉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었다가 이제 오후장에 가스공사 올라갈 때 동반해도 올랐죠. 영일항 이 투자 이슈가 이때 또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코오롱 글로벌이 그냥 가장
준수하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매매는 딱 한 종목 매매했네요. 매매는 딱 코론 글로벌 딱 한 종목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봤냐면 과거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죠. 이때 영일항 지분을 가지고 있다 상한가를 들어가고 강했고, 이 당시에 예를 들면 동방이라는 종목도 같이 올랐는데 동방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는 가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동방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말이죠. 상한가는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 얘가 대장이구나. 얘가 대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는 거죠. 얘가 대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동방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코론 글로벌이 오늘 강했다. 저도 뒤늦게 봐가지고요. 여기서 수렴해서 올라올 때 좀 사서 한 4.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매도하고 1분 남겨놨더니 상한가 풀리길래 여기서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됐더라고요. 살라고 산 게 아니라 걸어놨던 게 체결이 돼서 종가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해서 그냥 분할 매도로 이거는 다 날려버렸습니다. 내일까지 기대감이 연속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앞에 이 앞구간에 이런 자리들이 약간 좀 찝찝해서, 갭이 얼마나 뜰랑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찝찝한 롱바디 운봉이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상한가는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속에 매도를 좀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태광이라는 종목이 이제 이 피팅 업계에서는 이 1위 기업입니다. 실적도 준수한데 이때 거래를 튀어놓고 바닥권에서 일단은 거래가 좀 들어오는데, 오늘 실적을 좀 보니까 준수해요. 또 회사가 준수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별도로 보더라도 그냥 상당히 저평가, 왜 이런 저평가를 받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들어와 가지고 의외의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일단 내일 시가에 시간에 3.9%가 떠서 1,400원 출발이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출발을 할 텐데요. 돌파 시가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뜨고 밀렸을 때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약간 관심주는 태광으로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으니까 좀 봐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이제 좀 주의를 하고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보면 알테오젠 먼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눌리는데, 알테오젠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1선 라인에서 다시 수급이 유입될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은 이번 공시를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신규 매수는 안 되죠. 그래서 보유자 분들은 잘 끌고 가야 되고, 리가캠 바이오는 참 좋았는데, 이 어제 추세선 만들어 놓은 것도 참 좋았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빨리 좀 올라갈 때 오오오 하고 있다가 돌파 나오고 빠이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뭐냐 그 IR 진행되니까 뭐 그런 내용들 내일 뭐 나오겠죠.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런 IR 기대감 때문에 다시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이넥스나 이런 종목군들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박스권인 것 같아요. 이 박스권이 뚫리냐 마냐. 이 뚫리게 되면은 이 윗구간에 매물이 없는 존으로 한번 가기 때문에, 뚫리면서 올릴 수 있냐 없냐 의 싸움이 지금 바이넥스에 좀 있다. 굉장히 좀 세요 종목이 바이넥스도. 그리고 좀 무겁지만 ST팜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한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스코텍 유한양행 계속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8월 달까지는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들고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장중에도 상당히 셌어도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기술이점 발표 나왔다라고 보면은 이미 이때부터 기술이점 발표에 대한 시장의 말이 이미 돌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파 플랫폼 관련해서 뭐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대 종목에서 반환 없는 200억 계약, 좋은 계약인 것 같아요. 이제
막판에 급하게 좀 들어서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요. 약한 갭이면은 또 여기서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페24 오늘 시가 관심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구간에서 시가 갭을 띄우고 조금만 더 밀리면은 이거는 약상 매매하자라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했었는데 약상 안 나왔습니다. 갭이 4% 떴기 때문에 갭이 얼마 안 떴네, 좀 많이 밀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고요. 시가에 뭐 400억 매도 물량 나오면서 이 정도 나오면은 보통 음봉이면은 한두 차례 좀 밀렸다 가는 게 많은데 바로 좀 적은 물량으로 좀 들어 올리는 거 보면서 아, 상당히 세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혹여나 좀 밀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볼 계획입니다. DB하이텍이 금일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렸어요. 많이 사상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때는 다른 이슈였는데요. 근데 보통 보면은 얘가 이제 종배를 좀 안 하게 된 거는 이때도 거래량 이빠이 터치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거래량 많이 터치고 쭉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며칠 정도는 체크해 놓고 봐야죠. 일단 거래량은 엄청 터졌다. SK이노베이션도 1조가 터졌는데요. 1조가 얘도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좀 안 가서 이때 보면요 거래 대금 이때도 거즘 1조였을 거예요. 1조 천억 터트려놓고 개파락 두드러 맞아버리는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장기 이평선 122평선 돌파하면서 이 구간 돌파하면서 거래가 좀 터졌죠. 돌파하면서 장중 이제 이런 121평선 박스권 돌파하면서 터졌으니까 혹여나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평선을 돌파하면 의미 있는 이평선이 단기 지지가 된다. 여기서 잡아서, 그러니까 28일까지 일정이니까 그 전에 만약에 밀린다, 쭉 밀린다, 잡는다, 반등에 매도한다. 뭐 이런 전략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서진 시스템이나 그냥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화장품에 실리콘투는 나쁘진 않았는데 나머지 뭐 VT나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뭐 종목군들 보면 하락률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항상 이 떨어질 때는요 대장주만 봐야 된다. 삼양식품도 지금 처음으로 11선을 이탈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선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는 거 내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조 대림이 그나마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많이 빠지게 되면 얘도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상한가를 갔던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해주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해라. 단기 반등은 나온다 정도로 요약해서 오늘 시장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늦은 시간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